수험스러운 원 3주차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했었는데 특히 원을 원으로 보내주는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뭐가 있는지 이것들을 살펴보는 증명을 했었는데 증명에서 제가 뭐 몇 가지 한번 여러분들께 생각해 보라고 했었던 거 있었죠. 그래서 그거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 좀 책에 있는 증명도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거고, 중요하게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던 거는 여기 프로블럼 3.20에 있는 것처럼 유닛 디스크를 유닛 디스크로 보내는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정에 대해서 뭐 저번 시간에 좀 얘기를 했었죠. 뭐 저번 시간에 좀 자세히 얘기를 했지만 뭐 그래도 좀 뭐 완전히 다 다시 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몇 가지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저 프로블럼 3.20에 있는 것처럼 유닛 디스크를 유닛 디스크로 보내주는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지금 얘가 만족하는 거는 이제 당연히 유닛 서클로 보내주는 애니까 우리는 요거를 찾아보려고 해요. 인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책에 있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도 이따가 좀 간단하게 증명을 하지 않고 몇 가지 아이디어만 소개를 하면서 이제 넘어갈 텐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좀 엘레멘터리한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를 만족하는 애는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뭐 W는 2의 I 알파 곱하기 1 마이너스 Z0 바의 Z분의 Z 마이너스 Z0 꼴이다. 뭐 알파는 당연히 실수고 Z0는 유닛 디스크 안에서 고른 거, 뭐 이렇게 정해진다. 그래서 요걸 한번 증명을 해볼 텐데, 그래서 뭐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를 이제 그냥 제가 뭐 다 쓰지는 않고 이제 몇 가지 결과들만, 이고 Z가 1이다 라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AZ 플러스 B의 크기가 CZ 플러스 D의 크기다 라는 거였고, 이제 이거를 잘 정리해 보면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D제곱이고, 얘는 플러스 AB 바 C D 바의 Z 더하기 이거에 컨주게이트 해준 거 마이너스 C 바 D의 Z 바는 0, 요거를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뭐 약간 그냥 넘어가긴 했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자면, 얘를 이제 편의상 U로 놓고 얘를 편의상 S로 놔보면, 그럼 이제 얘를 이제 간단하게 써보면 뭐 U 더하기 SZ 더하기 S 바 Z 바는 0이죠. Z의 크기가 1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대입할 거는 뭐 Z는 1을 대입해보고 마이너스 1 대입해보고 I 대입해보고 마이너스 I 대입을 이제 각각 해볼 텐데, Z가 1이면 U 더하기 S 복소수니까 S의 실수부 더한 거 0,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얘는 0. 그래서 얘네 둘이 합치면 U도 0이고 S의 실수부도 0이고, Z에다 I 넣으면 U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I 넣으면 S 마이너스 S 바의 I는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I를 넣으면 이제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얘 날려주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I도 넣어주면 마이너스 I 넣으면 똑같죠. 그렇죠? 마이너스 SI 더하기 S 바의 I는 0. 그래서 얘네들을 잘 조합을 해주면 S가 그냥 0이 되겠죠.
그래서 u도 0이고 s도 0이 된다. 뭐 아니면은 이제 위에 있는 게 뭐 sz는 0이니까 여기다가 i를 넣어주면 이미지너리 파트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u랑 s가 둘 다 0이 된다 라는 사실로부터 a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이랑 b 제곱 마이너스 d 제곱이 같고 또 a 바랑 c d 바가 같고, 그래서 뭐 b가 0인 경우에는 우리가 트리비얼한 거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처음에 b가 0이었으면은 이제 d가 0이 되면 안 되고 해서 c가 0이 되는 경우면 0이 돼야 되니까 뭐 w는 d분의 az여서 d분의 a 크기가 같으니까 이게 i 알파 z가 된다. 두 번째로 이제 b가 0이 아닌 경우가 좀 더 일반적인 경우를 줄 텐데, 이 경우는 b가 0이 아니니까 쟤를 이제 나눠 보면 b 바분의 c b 바분의 c d 바분의 a가 람다가 된다. 그래서 c는 뭐 람다 곱하기 b 바, d는 람다 바 곱하기 a 바가 된다. 그래서 얘를 이제 저 절대값들 a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d 제곱에 넣어주면 람다의 크기는 1이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반적으로 람다를 우리가 1로 잘 골라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뭐 제가 뭐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성질 중에 하나가 분자분모에 다 s를 곱하면 sc의 z, sd, sa의 z 더하기 sb가 돼서 a, b, c, d를 생각을 하나, 개수들만 따졌을 때 a, b, c, d를 생각을 하나 s를 곱한, 뭐 얘는 임의의 복소수죠. 얘를 생각을 하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쟤네들을 다 프라임 붙여놓은 애로 생각을 해주면 d 프라임을 sd라고 해주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얘가 람다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람다를 1로 이제 고르려고 하니까, 람다를 1로 고른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뭘 만족하는 애를 찾을 거냐면 적당한 s를 곱해서 s를 골라서 c 프라임은 b 프라임 바, 이제 람다가 1인 거, 여기다 람다를 1을 대입한 거, d 프라임은 a 프라임 바가 되게끔 할 거. 적당한 s를 고를 건데 어떤 s를 고를 거냐면 요 관계식을 만족하는 s를 골라줄 거예요. 뭐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도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할 텐데, 그러면은 이 얘기가 뭐냐면 얘가 무슨 뜻이냐면, 얘가 된다라 그랬으니까 양변에 s를 곱해보면 양변에 s를 곱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얘를 이제 다시 원래 거로 sc는 s 바 b 바, 얘는 d는 s 바 a 바가 되겠죠. s. 그래서 얘는 c는 s분의 s 바의 b 바, d는 s분의 s 바의 a 바. 요런 건데 우리가 애초에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여기에 람다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얘가 대신에 요게 붙어 있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이거의 크기가 1이어야만 하겠죠. 요 크기가 1인 게 딱 요거랑 잘 들어맞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람다가 1이긴 한데 이니까 람다를 적당히 s분의 s 바꼴을 만족하는 s를 아무거나 하나 골라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s에 대해서 뭐 유일할 필요 없죠. 유니크할 필요도 없고, 이런 s는 항상 존재하죠, 그렇죠? 왜냐면 크기가 1이니까. 예를 들어서 람다의 크기가 1이니까 얘를 뭐 2의 i 세타라고 매개하고, s는 이제 크기는 모르니까 r 곱하기 2의 파이라고 해주면
그럼 얘는 2의 i 세타는 r 나눠지니까 2의 마이너스 i의 2파이 파이니까 세타를 적당히 뭐 마이너스 2파이가 되게끔 골라주는 이 파이를 하나 찾아서 걔를 s라고 놓으면 되겠죠. 아, 그래서 적당한 좋은 s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하는구나. 그러면 얘는 양변 곱하면 요거고 이제 쟤를 이제 프라임으로 이제 바꿔주면 얘가 되는구나. 아, 그래서 이러한 s 때문에 이제 적당한 s를 골라서 람다를 그냥 1이라고 놔줄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저번 시간에 했었던 얘기랑 이제 똑같아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이제 프라임 다 떼고 c를 b 바, d를 a 바라고 해주면 w는 cz 플러스 d분의 az 플러스 b고 얘를 다 넣어보면 b 바분의 z 더하기 a 바 az 플러스 b. 그래서 편의상 알파를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한다면 b를 전부 다 a랑 알파로 표현을 해보면 마이너스 a 바 알파 바 z 더하기 a 바 분의 az 마이너스 a 알파. 그래서 분자에서 a, 분모에서 a 바를 끄집어내면 a 바분의 a의 1 마이너스 알파 바의 z, z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앞에 a 바분의 a는 크기가 1이니까 걔를 2i 알파, i 세타 정도로 매개화를 하면 마이너스 알파분의 z분의 z 마이너스 알파가 돼서 이렇게 뭐 매개화를 잘 해줄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계산만 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뭐 모티베이션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뭐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성질이라고 하는 건 뭐 요거 하나 쓰긴 했죠, 그렇죠? 요 과정 s를 잘 곱한 거에 의해서 똑같은 거를 준다. 그러니까 상수배를 개수에다가 상수배를 해준 거에 의해서 인베리언트하다, 불변하는 요런 이 성질을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요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처음에 쓴 이 엘레멘터리 프루프라고 할 수가 있고, 엘레멘터리 프루프의 장점은 그냥 계산만 잘 하면 됩니다. 어떤 뭐 이거에 기저에 깔린 어떤 의미라든지 뭐 수학적인 해석 이런 거를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산을 좀 이렇게 힘으로 잘 밀어붙이면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 대신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숨겨진 의미 같은 거를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엘레멘터리 프루프만 알기보다는 또 이 책에 있는 이 기하학적인 증명 또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책에 있는 거를 그냥 따라가면서 몇 가지 좀 내용은 좀 건너뛰고 좀 중요한 것, 증명에 정말 핵심적으로 쓰이는 것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버스 포인트라는 게 나오는데 그냥 대칭시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대칭이냐면 직선 L이 있을 때 어떤 점 하나 Z라고 해주면 Z 스타라고 표시했을 때 얘가 어디에 찍히는가, 뭐 요런 문제인데 이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수직 이등분이 되게끔 골라주면 되죠, 그렇죠? Z바를 찾는 거. 그래서 뭐 직선의 방정식 주고 점 하나 줬을 때 대칭점 찾으라는 거 뭐 어렵지 않죠, 그렇죠? 뭐 그렇게 대단한 얘기는 아니었고, 대신에 이제 원에 대해서, 얘는 이제 직선에 대한 대칭이고, 원에 대한 대칭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게 인버스 포인트기는 한데 뭐 with respect to circle, 그래서 원에 대해서 대칭인 건 뭐냐.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이 좀 뭐 구구절절 나와 있는데 결국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한데, 어떤 Z라는 점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뭐 크기는 편의상 잘 줄여줘서 0부터 1까지로 생각을 하는데 원 내부에 있게끔 그랬을 때 Z 바분의 1을 어떻게 위치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원 내부에 Z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데 Z 바분의 1은 어떤 평면에 찍힐까.
이제 요게 좀 궁금합니다. 어제 이런 걸 왜 궁금해하는지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은 아 이래서 이런 게 좀 관심이 있었구나 할 텐데, 그래도 좀 이유를 덧붙여 보자면 z를 이렇게 r 곱하기 2 i세타로 쓰면 z 바분의 1은 뭐가 될까? 얘는 r 곱하기 2의 마이너스 i세타 분의 1이고 r분의 1의 2의 i세타가 돼요. 얘네 둘의 공통점은 편각, 각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 평면에다가 단위 원이 이렇게 있고 r이 만약에 여기에 있었다, z가 여기에 있었다, 그러면은 z 바분의 1은 우선 크기가 r분의 1이 됐으니까 얘는 1보다 커졌죠, 그렇죠? 그래서 원 바깥에 찍히는데 어떤 바깥에 있냐면 각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원과 이 z를 이은 요 직선 어딘가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이 어딘가도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면 요 거리가 r이니까 얘가 r분의 1이 되게끔 뭐 점을 찍어주면 되겠죠. 만약에 r이 2분의 1이었다 그럼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이만큼 떨어진 데인데 이제 각도는 여전히 똑같은 이거를 찾아주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말로만 했던 거를 이제 작도하면 그러니까 점을 정확하게 찍어야 되는데 이제 눈금 없는 자와 그 컴퍼스만 갖고 얘네들을 잘 찾아줄 수가 있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는 자가 없으니까 아까처럼 뭐 2분의 1 점 찍고 2인 점 찾아라, 그러니까 뭐 똑같은 직선인데 뭐 여기가 2분의 1이다 그랬을 때 이 위치를 찍어라, 요거 자랑 컴퍼스만 갖고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얘를 좀 어떻게 할까 좀 많은 고민이 들겠죠. 당장 잘 안 떠오르는데, 그래서 기하학적인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r이 주어져 있을 때 r분의 1 이제 똑같은 거리만큼 똑같은 거리가 아닌 똑같은 직선 위에 r이라는 점이 찍혀 있을 때 r분의 1을 어떻게 찍을 거냐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요 아이디어를 씁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중학교 때 이거는 배우셨을 텐데, 원이 이렇게 있고 원점이 있고 r이 뭐 대충 여기에 있다고 해보면 이게 원의 중심이고 여기가 이제 r이 찍혀 있고, 그랬을 때 요 직선 위 어딘가에 있겠죠, 그렇죠? 어딘가에 있을 텐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 r에서 이 방금 이 반지름을 지난 이 직선과 수직이게 그려주면 얘가 원의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접선을 그리면 한 점에서 만나겠죠. 접선을 그리면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정확하게 z 바분의 1이 됩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면 이렇게 여기가 수직이죠. 뭐 수직 같지 않아 보이는데 수직입니다. 그러면은 요 길이가 r이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원을 생각을 하니까, 그럼 이제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해주면 그냥 뭐 비례 관계식에서 뭐 바로 얻는 건데,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는 r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 길이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요 길이를 네모라고 하면 코사인 r은 또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면 네모분의 1로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길이가 r분의 1이다. 근데 r분의 1인데 같은 직선 위에서 만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z가 여기에 있으면 z 바분의 1의 위치를, 그러니까 r분의 1을 생각을 하면 r을 생각을 하면 r분의 1은 이제 여기에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z 바분의 1을 여기 찍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요 점을 얘를 z를 원에 대해 단위원 대해 z와 뭐 대칭인 점, 뭐 정확한 대칭은 아니지만 뭐 인버스 포인트라는 게 뭐 이런 뜻입니다. 인버스 포인트. 대한 z의 인버스 포인트다. 뭐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더 일반화해서 지금은 이제 단위원에 대해서 했는데
일반적인 원에 대해서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z-z0는 r 이런 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이 인버스 포인트를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게 이제 코롤러리 3.22에 나와 있어서 얘가 두 점이 인버스 포인트 관계에 있다. 어떤 거에 대해서 이런 일반적인 중심이 z0고 반지름이 r인 원에 대해서 인버스 포인트다 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뭐 찾아줄 수가 있다. 이것도 똑같이 계산을 잘 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그러면은 이제 무한대를 포함한 이제 확장된 복수 평면에서도 이제 우리가 얘를 함수로서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요 관계식 요거를 이제 함수로서 이해를 해주면 z0는 원에 대해서 원점은 무한대로 가고 중심은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는 z0로 보내고, 당연히 그 원 위에 있는 애들은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 보내겠죠. 그렇죠? 대칭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원이 있을 때 중심은 저 멀리 무한대로 보내고, 뭐 여기에 있었던 뭐 z0는 뭐 적당히 이 직선 위에 뭐 zc에 z0로 보내고, 뭐 무한대 저 멀리 있었던 거는 이제 다시 중심으로 보내주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냥 편의상 z0는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거 생각하면 요 원은 그냥 z-바분의 1입니다. 뭐 요런 함수를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몇 가지 이런 성질들이 있고, 얘는 이제 z랑 z 스타가 인버스 이런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z 바를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그냥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그냥 직선의 방정식에서 뭐 y는 2x 플러스 1 주어져 있고 0,5 주어져 있을 때 대칭인 점 얼마냐, 요거 찾는 과정입니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거 다만 이제 복소 평면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는 직선 했으니까 우리가 확장된 복소 평면에서는 직선이랑 원을 좀 동일시한다라 그랬죠. 그래서 걔를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을 하나로 표현하면은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랬을 때에도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이거를 뭐 굳이 외우진 않겠지만 그냥 z랑 z 스타를 여기다 대입해서 얻는 식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z랑 z 스타를 각각 z랑 z 스타 자리에다가 넣으면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찾은 이제 원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는 z-바분의 1이 된다. 네, 유닛 서클에 대해서 이런 게 있고,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하게 쓰이는 성질 밑에까지는 사실 뭐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이제 순수하게 기하학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고, 여기서 이제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등장을 하는데,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인버스 포인트들을 보존해 줍니다. 이게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중요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얘기가 뭐냐면 C라는 거는 확장된 복소 평면에서의 서클이니까 뭐 원일 수도 있고 직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편의상 뭐 그림 그리기가 이제 직선이 쉬우니까 L이라고 해보면 여기에 Z랑 Z 스타 사이에 뭐 이런 대칭인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얘를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면 얘네들을 전부 다 이 대상 이 유닛 서클이 이런 직선 아니면은 확장된 복소 평면에 있었던 서클도 다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보내줘서, 그러면은 얘가 어딘가에 TZ로 가겠죠. 점이 얘도 어디론가 갈 거고, 여기 있던 Z 스타도 어디론가 갈 텐데, 마찬가지로 요 서클 유닛 이 확장된 복소 평면에 있었던 요 직선도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이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에 의해서 얘도 어디론가 갈 겁니다. 왜냐면 원과 직선을 원 또는 직선으로 보내주니까.
그래서 걔가 사실 원일지 직선일지 모르긴 하지만 직선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TL이라고 하는 얘도 여전히 확장된 복소 평면 안에서의 원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얘기는 결국 원 또는 직선이죠. 원 또는 직선. 얘도 마찬가지로 원 또는 직선이었고. 근데 놀랍게도 얘네도 TZ랑 TZ 스타가 TL에 대해서 서로 인버스 포인트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얘네도 인버스 포인트. 그래서 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좀 책에서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되어 있는데 증명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쉽게 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한번 직접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원과 직선을 원과 직선으로 보내는 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긴 한데 인버스 포인트 그 원 또는 직선에 대해서 인버스 포인트였던 애들을 똑같이 인버스 포인트들로 보내준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거는 자명한 얘기는 아닙니다. 뭐 임의의 함수 갖고 왔을 때 이런 관계가 뭐 당연히 보존된다라는 거는 뭐 보장해줄 수가 없죠. 그렇지만 특별히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진짜로 원하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번 시간에 마저 못했었던 뭐 사실 다 하긴 했는데 유닛 디스크로 보내주는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 안에 이제 여기도 원이 있고 단위원이 있고 단위원이 있는데 단위원 안에 원점이 있죠, 그렇죠? 원점. 그 원점은 분명히 어딘가에서 왔을 거예요. 왜냐면 얘는 원투원 온투니까. 그래서 제로를 만들어주는 z 제로가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tz는 0입니다. 그러면 어떤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t라고 써보면 t라는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단위원이 단위원으로 갔죠 지금. 그러니까 내가 찾은 요 z0랑 인버스 포인트 관계에 있는 애를 생각을 해주면 얘랑 인버스 포인트 관계에 있는 게 뭐였죠? 얘랑 인버스 포인트 관계에 있는 게 지금 단위원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z0 바분의 1이죠. 인버스 포인트 오브 z0인데 뭐에 대해서? 저 단위원에 대해서. 그러면 대칭된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tz0, 얘가 tz0죠. 그리고 얘를 뭐 c라고 해보면 이 원을 잠깐 c라고 해보면 얘가 tc죠, 그렇죠? 이 t라는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에 의해서 유닛서클이 유닛서클로 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이 z0 바분의 1 얘도 어딘가로 갈 텐데 얘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얘는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인버스 포인트로 보내주니까 tz0가 0인데 tz0의 인버스 포인트로 보낸다. 근데 tz0가 0이었으니까 우리가 0에 대한 인버스 포인트를 뭐라고 했었죠? 무한대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가 무한대가 된다. 그래서 유닛서클로 보내주는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tz0가 0이면 tz0 바분의 1 얘는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저번 시간에 얘가 왜 무한대가 이제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z0를 생각하면 z0 바분의 1이 뭐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책에 있는 증명들을 따라가면은 인버스 포인트
라는 거를 좀 활용하면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인버스 포인트를 활용하지 않고도 우리가 뭐 엘레멘터리하게 이렇게 잘 보일 수가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얘기였고, 또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 식을 만약 외운다, 뭐 사실 이런 거 이제 외워두면 좋은데, 외워둘 때 좋은 거는 이제 분자는 이제 Z0를 이제 0으로 갖는 거 해주고, 이제 분모는 Z0 바분의 1을 0으로 갖는 거여서 뭐 이렇게 써준다. 네, 뭐 요거 좀 기억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좀 괜찮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거 진짜 보이긴 해야 돼요. 진짜 유닛 디스크가 유닛 디스크로 가냐. 그래서 Z가 1보다 작으면 TZ의 크기가 1보다 작냐. 이거 뭐 계산해보면 되겠죠, 그쵸? 사실 이미 증명을 다 한 거여서 이거 굳이 증명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찾은 거니까 뭐 다 된 건데, 이렇게 어렵지 않게 찾아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우선은 이렇게 찾은 거는 서클을 서클로 보내긴 했는데, 유닛 디스크를 디스크로 보내냐, 내부를 내부로 보내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원점이 어디로 가냐를 생각을 해주면, 이제 1분의 이제 뭐 2의 i 알파에 마이너스 z 제로니까 얘가 내부에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크기 1이니까 z 제로고, 그래서 우리가 z 제로를 1보다 작게끔 골랐었던 이유도 이렇게 내부를 내부로 보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골랐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진짜 얘를 엘리멘터리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얘가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인데,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은 단위원을 단위원으로 보낸다, 아니면 뭐 유닛 디스크를 유닛 디스크로 보낸다. 그래서 Z의 크기가 1보다 작으면 TZ의 크기도 1보다 작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진짜 엘레멘터리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계산 한 번만 해보면, 그럼 이제 TZ의 크기가 궁금하니까 요거 제곱 생각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2 i 알파 1-z0 바분의 z 바에다가 2의 마이너스 i 알파에, 어차피 켤레 해주면은 뭐 이게 되니까 1 마이너스 z0 바 제곱분의 z 마이너스 z0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계산을 좀 더 해주면, 얘는 1-t제곱 요거 한번 계산해보면 1-z0 바 제곱분의, 그러면 이제 제 분모로 올라와서 마이너스 z 마이너스 z0 바 제곱. 그래서 분자만 살펴보면, 제 전개해주면 1 더하기 z0 제곱 z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실수부 z0 z 마이너스 얘 계산해주면 z 제곱 z0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얘도 똑같은 거 나오죠, 그렇죠? 해서 1 더하기 z0 제곱 z 제곱 마이너스 z 제곱 더하기 z0 제곱이니까 얘 잘 인수분해 되죠, 그렇죠? 1 마이너스 z 제곱 1 마이너스 z0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z 제곱 1 마이너스 z0 제곱이 돼서, 우리가 애초에 z0는 원 내부에서 골랐으니까 얘 0보다 크죠. 근데 z 크기가 1보다 작으니까
얘는 0보다 크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0보다 큽니다.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TZ의 크기가 이제 1보다 작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뭐 어널리틱하게 증명을 이렇게 뭐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우리가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뭐 당연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뭐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어떤 거를 택하는지에 따라 다른 거니까, 뭐 어떤 방법을 택하는지에 따라.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요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원을 원으로 보내고 유닛 디스크를 유닛 디스크로 잘 보내준다 라는 얘기고, 이게 임용 시험에 잘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요런 내용들이. 그렇다고 뭐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거도 이제 종종 등장을 하니까 여러분들 요거 당연히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풀었던 예제들 중에 좀 위에 있는데, 뭐 3.15라든지 뭐 아니면 이것보다는 이런 거 예제 3.6 같은 거, 그러니까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주고 어떤 영역 줬을 때 치역 찾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좀 잘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연습 문제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뭐 여러분들께서 아마 뭐 계산 연습을 하고 이런 데에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 한번 계산 연습을 해봐야 이제 나중에 시험 같은 데서 나왔을 때도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얘기를 안 했었던 거는 이 3.3에 뭐 다른 매핑들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매핑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Z 제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소개하고 있는데, 요거는 뭐 네, 관심 있는 분들께서 한번 읽어 보시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어서 뭐 그렇게 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께서 뭐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뭐 임용 시험에 뭐 이런 거 잘 안 나오는 거 해서 이 부분은 제가 건너뛰고 3장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은 나중에도 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뭐 좀 더 나중에 뭐 9장, 8장 이런 데에서 이제 또 몇 가지 막 함수들 같은 거 다룰 때 뭐 좀 등장을 하니까, 요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여러분들 좀 잊지 않고 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 다음 시간에 4장에 있는 거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